딜레마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넘어졌는데 손가락을 좀 다쳤거든요. 새끼 손가락을 좀 다쳐서 입원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퇴원을 하면서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와우. 네, 그냥 새끼 손가락이 조금 다쳤을 뿐인데 시크릿단에서 너무 많은 사인들이 걱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퀴즈 하나 준비했거든요. 퀴즈 한번 볼게요. 네. 5초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중 정삼각형은 어디에 있을까요? 없어요. 네. 찾으셨나요? 네. B 말씀하신데 혹시 뭐 B를 선택하신 분들 계신가요? B 선택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몇 분 계신데? 네. B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사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정신각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정답은요. 여기 있습니다. A가 아니라 A 안에 있는 저 안에 제가 이 퀴즈를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많다고 그러셔서 처음 오신 분들 좀 가지고 계셨던 편견 좀 내려놓고 강의 들어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요 우리가 이 바퀴 필드에 나가면 다른 사람의 편견을 좀 깨고 싶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편견을 깨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편견을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어떻게 염두에 두면서 오늘 세미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네.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사양 사업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성장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장하고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나라 현실이랑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일자리들이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직업들 왼쪽에 보시면 대장장이라는 직업이 그리고 오른쪽은 이 그림은 옛날에 있던 직업인데 극장 간판 화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영화 극장을 그리고 극장 간판을 그리곤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의 유효 기간이 인간의 수명보다 훨씬 길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다음 세대로 전수를 했습니다. 내 자식 그리고 손자에게까지도 이런 기술들을 전수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지금 현존에 있는 기술들은 인간의 수명보다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들은 짧아지는 데 비해서 인간의 수명은 어떻게 됐죠? 늘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자연건강도 어떠할까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가게들 폐업이 속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황이 끝이 안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같은 개념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것들도 좀 희망차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전담하면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직 원하지 않고 하지 않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니까.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저는 이런 투자를 안 하는 거와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대답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어서 하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될지 알면요, 어떻게 해서든 합니다. 예전에 한때 비트코인이 유행했을 때는요, 커피 한 잔 값 밖에서 코인에 투자를 하고 그랬대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 했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될지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면. 네, 많은 분들이 하겠죠. 하는데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알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내 귀에 들어왔다고 해도 항상 좀 늦게 정보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크릿은요,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듣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듣고도 하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듣고도 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두려워서. 두려워서. 예. 두려워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듣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듣지도 않습니다. 예. 맞다. 듣는 것 같지만 이야기해보면요. 귀를 이렇게 그냥 닫고 있는 거예요. 한 번씩 미팅을 가면요. 이렇게 미팅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제가 백화점에서 10만원짜리를 면세점 가면 5만원에 산다면 면세점에서 5만원 주고 사시겠죠라고 말하면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요 저는 백화점 가서 살 건데요 라고 사람들이 있어요. 귀를 닫고요. 모든 말에 반박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도저히 제품으로 이야기가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권리 소득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자기는 노동 수익 외에는 그 올바른 수익이 아니라고 권리 수익 싫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어요. 그럼 사장님이 5년 전으로 돌아가면 비트코인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안 산대요. 안 살 거래요.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주선자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답답해서. 근데 어제 로또는 왜 샀냐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진짜 그 얘기도 좀 놀랐거든요. 로또는 자기가 직접 자기 발로 가서 자기가 막히하는 거라서 자기 노동이 들어간 거라고. 네. 그냥 어떤 개변을 들어놓으면서 정말 귀를 닫고 모든 말에 반박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듣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근데 이런 분들보다 더 힘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경청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네네 좋다고. 모든 말에 그냥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그냥 한쪽 귀로 흘려나가는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듣지 않는 정말 좋은 들어보면 하기 안 할 수가 없는 정말 좋은 사업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듣지 않고요. 정말 네트워크 사업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죠. 이렇게 보다라고 하는데 보다가 영어로 뭐죠? 시. 또 뭐가 있습니까? 룩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보다에는 종류가 C라는 단어가 있고 룩, 와치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뜻이 같은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C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도 오늘 지금 덕산에 오시면서 뭐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봤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봤던 걸 얘기하라고 하면요. 뭘 봤는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눈을 감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봤기 때문에 그냥 봤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보이는 현상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표는 있지만 그냥 바라보는 정도, 쳐다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와치라는 뜻은요, 내가 그 어떤 목표를 보고 주시를 하고 응시를 하고 좀 지켜보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차이는 약간의 어떤 목표 설정이나 집중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요, 그냥 저렇게 C처럼 그냥 앉아서 듣고 앉아서 보인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강의들을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주시하면서 제대로 확인하고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영업 개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87.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87.9%면 거의 90%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는 자영업을 시작을 하는데 10가게 중 9가게는 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되게 적은 확률이죠. 그리고 보통 제가 투자자들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물론 다들 좀 수치가 다르겠지만 자기들만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9대1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9대1의 법칙이라는 말은요, 10명 중 9명은 돈을 잃게 돼 있대요. 투자를 하는 분들. 10명 중 1명만이 돈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라든지 운동선수 같은 직업은 10명 중 1명이 아니에요. 0.1%만 성공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김태균 사장님 올린 글 보니까 정말 배우들이 1000명 중에 1명이 성공할까 말까 한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이 아니라 1000명 중에 1명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것들이 이런 직업들의 어떤 확률적인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는 어떨까요? 다이어트도 10명 중에 9명은 실패를 한다고 해요. 10명 중에 1명만이 성공을 한다고 하죠. 근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아까 배우나 운동선수들처럼 아침부터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다 할까요? 다 하는데 성공을 못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지금 1월달이 됐죠. 새해가 다가오면요, 많은 분들이 큰 결단을 하면서 헬스장 등록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거의 다 작심삼일로 끝이 나잖아요. 주에 6일 이상을 꾸준하게 이렇게 헬스장 가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한 90% 정도 된대요. 그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요, 다 다이어트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또 드라마틱하게 그 10% 중에서 한 또 10%의 사람들은요, 좀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다이어트라든지 몸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주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면 환자들, 내가 살을 꼭 빼야 되는 환자들이나 아니면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을 빼야 되는 동기가 확실한, Y가 확실한 분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크릿은요, 다른 앞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이어트랑 너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시크릿도 마찬가지로 한 90%의 사업자들은 좀 소액의 수당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의 사람들이 돈을 벌고요. 또 거기서 또 10%의 사람들이 또 드라마틱한 돈을 번다고 해요. 근데 시크릿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선수처럼 자영업처럼 이렇게 100%다 피나는 노력을 할까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해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따르면요, 사업을 가입을 해놓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90%는 소비자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90%는 소비를 하시는 거고요. 사업에 조금 관심을 갖고 좀 사업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 10%가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Y를 갖고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1년 안에 대부분이 다 좀 드라마틱한 결과를 내는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업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확률이 높은 사업이라면 시크릿 시크릿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에 얘기하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지금 새로 생긴 신사업이 아니잖아요.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니라 예전부터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지금이 네트워크 마케팅 좋은 시대라고 하면요,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예전에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요, 시대가 변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초반에 이런 시절이었어요. 예전에는 저런 말 타는 놀이기구 같은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저런 놀이기구들이 있었고, 예전에는요, 저렇게 집 앞에 화분이 놓여져 있으면요, 거의 100%예요. 저 밑에 열쇠가 있습니다. 와, 대박. 예전에는 저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카카오톡이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많은 사업을 하지만 예전에는 카카오톡은커녕 문자 메시지를 우리가 유료로 돈을 주고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구역이 모든 실내가 금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식당, 커피숍, 당구장 할 것 없이요, 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곤 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시내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필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그냥 버스에서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많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직업을 살펴보면요, 옛날에도 학원은 존재했습니다. 이때 학원 강사들이 있었겠죠. 이때 학원 강사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이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자기 직업이 학원 강사라고 밝히는 것이 좀 뭐랄까 떳떳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직업이 학원 강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좀 인정받지 못했던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렇게 헬스클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헬스 트레이너라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헬스장 관장님도 거의 대부분이 꾸락꾸락하고 좀 무뚝뚝한 헬스장 관장님이 항상 계셨죠. 그리고 옛날에 중국집에서는요, 중국집이 요리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요리사로의 인정도 못 받았고, 요리사 자체가 인정을 못 받았고요.
중국집 요리사는 정말 그냥 아무런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직업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설민석이나 최진기 같은 학원 강사들은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고요. 지금은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월동이나 누구더라? 네, 심으뜸 같은 어떤 유명 트레이너들은요, 이제는 TV에 나와서 TV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건강을 전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나가시는. 그리고 예전에 그리고 저희 서울 ABC 1층에 보면 캐트랜비라는 카페 자주 오시죠. 캐트랜비의 모델인지 대표인지 모르겠어요. 셰프 레이먼 킴 셰프 또 유명 스타가 되었고요. 그리고 중국집 요리사는 유명한 리영국 셰프도 유명한 다들 스타 셰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주에는 윤 셰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나이도 아니고 많은 직업을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직업을 가졌을 때마다 드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제가 교사를 할 때는요, 진주에서 주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취업교사 하면 그만한 직업이 없다고 그랬어요. 돈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고 그만큼 편한 직업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요, 예전에 취업교사랑은 달랐던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일은 훨씬 많았는데 그때 받는 봉급으로는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급여가 아니었습니다. 네, 옛날 말인 것 같더라고요. 시대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을 했는데 저는 장사도 식당 위주로 했거든요. 먹는 장사를 했었어요. 왜냐면 먹는 장사는 남는다고 그랬었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식당 한 10개 정도 하면요, 재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식당 10개 중에서 거의 9개가 망하는 시대. 그것도 다 옛날 말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또 부동산과 건축업에도 손을 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저게 돈이 된다고 했어요. 부동산이랑 건축업이 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일을 하면서 어떤 느낌 받았냐면요, 한 발 늦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5년, 10년만 더 빨리 했으면 그래도 돈을 좀 벌었을 텐데 나는 한 발 늦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한 발 빠르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어요. 이 일을 1년 반 동안 하면서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갖고 있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빠른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는 집안 망치는 직종으로 인식을 했고요. 지금은 뜨고 있는 직종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유망 직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서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현실화 되어가고 있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회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의 이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아까처럼 제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보시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얼마나 좋은 적절한 기회고 타이밍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타이밍 중 시크릿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거는 한 경제학자가 내놓은 이론이에요. 그 모델인데 주식 관련 모델이거든요. 이 그래프를 제가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게 주식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이 그래프와 비슷한 형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해요. 코인도 마찬가지였고요. 부동산 땅값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어떤 개발되지 않은 땅은 땅값이 되게 좀 싸죠. 그러다가 어떤 국가라든지 어떤 팀에서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요,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정보가 빠르고 발 빠른 사람들이 그걸 먼저 선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선점을 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벌고요. 이미 다 누구나 아는 시점, 누구나 다 저기 땅이 개발된다고 알 때쯤이면요, 그때는 돈을 벌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잃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 지금 좋은 타임이지만 모든 회사가 다 그러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는 아직 대처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어떤 회사들은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시크릿은요, 2005년도에 사회의 생명력을 가진 스킨케어 회사로 만들어져서요, 전 세계에 있는 40여 개국의 600여 개의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전문 매장을 통해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요, 2011년도 다이렉트 채널로 채널을 확장을 했고요.
우리나라에는 2012년도에 들어와서 6년 만에 업계 6위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요. 많은 고소득자들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간을 지나서 이제 성장의 초기 단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너무 좋은 최선의 타이밍이고요. 수많은 고소득자들이 앞으로 배출이 될 겁니다.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들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작심삼일만 아니고 꾸준히 이 안에서 사업을 한다면요. 여기 계신 분 모두가 1억 리원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크릿이 성장을 하고 시크릿이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첫 번째 이유 중 하나가 이 제품이 명품이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네. 명품에서 할인을 하거나 한정판이 나오면요 이렇게 앞에 판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앞에서 이렇게 노숙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며칠을 기다리기도 하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구찌라는 브랜드를 할인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보냈어요. 시크릿도 전 세계에 이렇게 명품관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필드에서 미팅을 할 때도요,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때는 귀가 닫혀 있다가요, 다른 나라 백화점 명품관에 있는 제품을 50에서 70% 싸게 산다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 귀가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때 명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많은 분들이 솔깃해 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 어떠냐면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필요한 걸 비싸게 산대요. 호구라고 하죠, 호구. 호갱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남자들은 필요한 걸 비싸게 사온대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호구는 아닌데 세일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은 필요도 없는 걸 자꾸 싸게 사온대요. 근데 시크릿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생필품들을 싸게 파는 겁니다. 싸게 사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주도 중문 면세점에도 있고요. 네. 이렇게 명품을 싸게 파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보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쓴다고 하면요, 되게 많은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버금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환자들이요. 환자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제품을 많이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저희 주위 친구들이 겨울에도 이제 등산을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등산을 가는 친구들 보면 이렇게 정말 전문가들이 할 법한 그런 장비들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요, 그냥 동네에 있는 앞산을 보통 간대요. 근데 그 행색을 보면요, 거의 히말라야 수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요, 수많은 환자들이 여기서 효능을 보고 있고요, 이렇게 공중파에서 이것들을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심지어 요리사들까지도요, 사회의 효능과 어떤 시크릿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크릿 제품을 처음에 구매를 해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구매를 했는데 제품이 좋지가 않으면요, 시크릿이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을까요? 이렇게 구매를 했지만 시크릿의 그 제품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타고난 효과 때문에 시크릿이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시크릿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좀 나쁜 문화, 악한 문화를 만든다면요, 절대 시크릿이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크릿의 문화는요, 항상 축제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고 액티브하고 활기찬 이런 문화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 부의 공동체, 나누는 문화, 그리고 베푸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그리고 이렇게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공동체의 문화가 있어요. 물론 이런 공동체를, 이런 문화를 만들어주고 이끌어 나가는 우리 스폰서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크릿의 브랜드와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 아시나요? 네. 미국에서 오토바이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는 약간 상남자의 이미지로 되게 유명한 오토바이거든요. 그럼 이 오토바이가 얼마나 상남자스러운지 광고 한 편 짧게 보겠습니다. 네, 상남자의 오토바이입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광고일 수도 있겠지만 할리 데이비슨이 광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오토바이의 기능, 성능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얻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하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시크릿이라는 제품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나누고 알리고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가치들은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죠. 시크릿 주는 젊음의 가치가 있고요. 시크릿 주는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습니다. 시크릿 주는 건강의 가치가 있고요. 시크릿 통해서 변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주는 또 안식처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안식처는 물리적인 안식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책자 보이시죠? 이 책자 이름이 뭐죠? 네, 케렌시아. 저희 케렌시아인데 케렌시아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케렌시아의 뜻은요, 투 있잖아요. 소가 하는 싸움. 투장에 있는 소들이 이제 전투를 나가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혼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그 작은 공간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게 케렌시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다시 전쟁터잖아요. 이런 전쟁터 안에서 사람들이 시크릿을 통해서 또 하나의 마음의 안식처의 가치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시크릿 주는 가치는 혼자 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의미를 주는 이런 공동체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공동체가 아니죠. 부의 공동체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부의 공동체로서의 가치는 이 시크릿의 기업 이념과도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작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독식하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함께 나누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이런 시크릿의 핵심 가치들이야말로 우리가 시크릿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보시지 않습니다. 2018년 9월 10일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리더스 모임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성공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시크릿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요.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드리고요. 여러분이 시크릿의 가치를 높이실 겁니다. 불가능, 그것은 단지 의견일 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 한 리더스 모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최고의 사람이고요. 앞으로 큰 우리 대신 사랑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전 세계 시리즈는요, 한 리더스 그룹이 존재하기 전과 존재해서 이유로 나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이 시크릿을 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어제를 보면요, 오늘을 알 수가 있고, 오늘을 보면 또 내일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시크릿을 통해서 더 많이 젊어지고, 더 많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더 많이 건강해지고, 더 많이 부자가 되고, 그리고 더 많이 행복해지게 될 겁니다.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멋지게 강의해주셨습니다. 불나의 분들 오늘이 사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